안녕하세요. 입시학명입니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더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올해 수능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못 본 적은 처음이야 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수능 성적이 평소의 실력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학생들이 재수를 결심하고 재수를 결심한 전제 하에 정시 지원을 선택하게 되죠. 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재수를 결심하고 과감히 상향 지원을 했었던 학생의 사례를 통해 올해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과학에서 화학원이 2등급, 생명과학원이 1등급, 이렇게 평균 2등급선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국어가 126점, 수학이 121점, 화학원이 63점, 생명과학원이 이제 71점 이렇게 표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합이 381점 정도 나왔었던 학생입니다. 자연계 학생으로 같은 표준 점수 합이 동일한 동점자들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과학 탐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어요. 그래서 타 과목의 타 영역에 비해서 이제 과학 탐구의 표준 점수가 7.1점 정도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았었지만 사실 수학이 상대적으로 낮았었죠. 그래서 같은 표점대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을 감안해 봤을 때 4.2점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수학은 취약하고 과학 탐구는 잘 나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수학 성적, 이제 수학 영역의 교과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대학선이 유리했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자연계 모집 단위는 사실은 수학 반영 비중이 낮지 않죠.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과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됐었습니다. 학생이 고려하는 대학선들이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수학 반영 비중이 낮은 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선이었기 때문에 과학 탐구에서의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대학선을 먼저 선택하고 학과선에서 좀 안정적인 지원선을 찾고자 했었던 그런 전략을 세웠었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나 연세대, 즉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했었던 학생이에요. 따라서 이제 공과대학을 희망했었던 자사고 학생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가 좀 높은 상황이었었고, 또 평상시 수능 성적이 이제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의 결과가 사실 잘 나오지 않아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선이 아니면은 재수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좀 확고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학생의 어떤 고집도 있었고 또 기대치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어서 사실 상향 지원 전략을 세우게 되었죠. 연세대보다는 고려대의 점수 차이가 좀 적은 편이었어서 일단 고려대학교를 선택하고 거기서 학과에서 좀 안정선을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향 지원을 어차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합격 인원이나 합격 점수의 편차가 큰, 그러니까 지난해의 그리고 전전해의 그런 입시 결과를 가지고 추가 합격의 비율 또 합격자의 어떤 점수 폭이 편차가 큰 그런 학과 위주로 선택을 해보고자 했었고요.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구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그때 당시에는 66명을 선발했었는데 또 이런 보건환경융합부와 내가 만약에 상향한다고 가정했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구간에서 40명을 선발하는 바이오 의공학부를 일단 고려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개 학과 중에 어디로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나군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로 상향 지원이었었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한양대보다는 성균관대, 또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체크해 가면서 학과 선택이나 학교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률 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제 두 개 학과 중에 어디 학과를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학생은요 바이오 의공학부 쪽에 지원을 했고요. 최초 합격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에 최종적으로 추가 합격을 하게 되어서 사실 재수를 하지 않고 그 해에 상향 지원 전략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 추가 합격 인원이 사실 그 도전선, 그러니까 학생이 고려대에서 그 점수 성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상향선이에요. 어쨌든 고려대학 자체가 이제 학생에게는 상향 지원선인 학교였는데요. 보건환경융합학부랑 식품공학과, 물리학과, 또 지구환경과학과,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등이 도전선에 있는 학과선이었고, 또 상향할 수 있는 선에서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또 바이오의공학부, 생명과학부 등이 상향선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선으로 고려가 됐었어요. 경쟁률은 사실 비슷비슷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 거의 뭐 4점대 후반에서 5대 4, 5대 1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 의공학부가 모집 인원이 일단 좀 많았었고 모집 인원에 비해서 추가 합격도 좀 많은 상황이었고 또 지원한 인원 경쟁률을 따져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최종 경쟁률이 전날까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계속해서 경쟁률을 체크해서 사실은 마지막 날 원서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직전까지의 경쟁률이 이 바이오 의공학부가 2.4대 1이었었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끝난 최종 경쟁률이 3.78대 1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원서 접수할 때는 2.4대 1의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마지막 날 지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마지막에 경쟁률이 조금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과는 이제 성균관대는 불합격을 했었고요. 가군에서 성균관대를 선택했었지만 가군에서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 계열을 불합격을 했고 나군에서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를 추가 합격, 다군에서는 중앙대 공과대학을 지원했었는데 역시나 추가 합격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향 지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정시 지원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이 탐구 영역의 표준 변환 점수, 즉 난이도 차를 고려한 표준 변환 점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를 토대로 잠깐 짚어봤었는데요.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탐구에서 이런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한 학생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볼 텐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당시에 이 학생이 응시했었던 수능에서 생물 1의 표준 점수가 67점, 또 화학 1의 표준 점수가 똑같이 67점이었었습니다. 즉 선택을 두 개를 이제 생물과 화학을 했었는데 이 학생의 표준 점수가 똑같이 두 과목 모두 67점이 나왔었던 상황이죠. 탐구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지금 이 학생이 획득한 67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겠지만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이 점수를 환산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이제 D 대학을 예를 들어 보면 당시의 D 대학교는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죠. 생물 1의 100분위 99%에 해당하는 점수가 68점, 그리고 표준 점수 67점과 1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화학 1은 100분위 96에 해당하는 점수가 65.27로 학생이 획득했었던 67점과는 1.73점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똑같이 67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획득했지만 생물 1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99, 화학 1은 100분위가 96이었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했을 때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됐었죠.
따라서 이 학생이 이제 D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보정 점수가 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백분위, 즉 백분위는 상대적인 서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준 점수 상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차를 고려한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이 돼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동일한 점수라 하더라도 지금 화학원에서는 어찌 보면은 본인이 취득했었던 점수보다는 1.73점 정도 빠지게 환산이 돼서 들어간다.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점 정도 더 추가돼서 들어간다. 즉 D대학을 이 학생이 지원했을 때 현재 학생이 받았었던 표준 점수의 합 전체적으로 보면 0.73점 정도 빠져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요. 올해도 역시나 이런 변환 표준 점수가 그 탐구 영역 간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한 점수로 대학별로 제시가 될 텐데요. 그 부분 체크하셔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